양안시 검사 2강입니다. 사위 검사 및 처방의 대원 측은 자각 증상 완화다. 첫 페이지 볼게요. 자,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사위 환자의 외안근의 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부족한 융합력을 프리즘 렌즈로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양안시 이상의 정도가 경에서 단순히 굴절 도수의 미세 조정만으로 해결 가능할 수도 있고, 시 훈련, 비전 세라피를 통해서 해결되면 좋지만은 안 된다면 이제 프리즘 렌즈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시 훈련은 비전 세라피는 꾸준히 시행돼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내사위보다는 외사위 안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조절과 폭주 자극이 용이한 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매일 컴퓨터 보고 매일 스마트폰 노출돼 있고, 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고, 근거리 업무 환경이 또 과중하고 이제 근거리 주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사위보다는 내사위가 더욱 악화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반대로 외사위는 적극적인 처방 없이도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시생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쉽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돼요. 외사위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내가 이제 표시한 듯 볼게요. 표시한 듯 해둔 곳 볼게요. 사위 검사 전에 반드시 굴절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 교정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사위 검사 결과치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도수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내가 검사를 마쳤다. 그 상태에서 사위 검사를 했다고 하면 조절 자극으로 인해서 폭주 자극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위 검사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굴절 검사 후에 검사한 사위 검사 결과가 외사위 7프리즘이라고 하면, 근시 과교정인 상태로 굴절 검사 마친 다음에 사위 검사하면은 외사위 값이 7프리즘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겠죠. 반대로 근시 저교정인 상태로 검사를 마쳤을 때도 문제가 돼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완전 교정 상태에서 7프리즘 외사위다 이러면 근시 저교정인 경우에는 7프리즘보다 그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위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굴절 검사를 정확하게 마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위 검사에 있어서 봉그래프법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많은 안경사들, 검안사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안구를 붙들고 있는 이 외안근의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직 일렬시표를 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피검자의 최대 교정 시력보다 한 줄 낮은 시표를 주시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검사실에서 수직 일렬 시표 직접 이제 프로프터에서 시표 띄운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림 보시면은, 자, 수직으로 배열된 이 844 수직 시표 우한과 좌한이 보고 있어요. 양눈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이 정보가 뇌에서 융합해서 하나의 상으로 인지되게 돼요. 그래서 우한과 좌한은 844로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프리즘을 사용해서 안구의 시선 이동을 유도합니다. 본래 외계의 광선이 직진성을 가지고 지나가게 되는데, 광선이 프리즘을 거치면서 이 베이스, 기저 방향으로 광선이 꺾이게 되면서 망막에 결상됩니다.
여기서 프리즘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프리즘의 정의를 알고 넘어갑시다. 1m가 떨어진 거리에서 광선이 출발해서 프리즘을 거쳐서 1cm의 편의가 발생되는 것을 이거를 1프리즘 디옵터다라고 정의합니다. 광선은 굴절력이 강한 렌즈의 두꺼운 부분, 그러니까 기저 방향으로 꺾이게 돼요. 지금 그림 보면은 우한에 베이스업 6프리즘 렌즈가 가입되어 있어요. 우한에 베이스업 6프리즘 렌즈가 가입돼서 우한으로 들어오는 광선이 위로 꺾이게 되어 들어가게 되고 망막의 황반부 상측 언저리에 빛이 결상하게 됩니다. 안구는 선명한 상을 받기 위해서 보완작용으로 하방시가 유도될 것이고, 그래서 우한은 8440표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좌한은 그대로 8440표를 보게 되고 우한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대내에서는 844 이 그림 시표를 분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1열 844 시표를 상하 분리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림 볼게요. 베이스업 6프리즘이 우한에 가입되었으니 상하로 10표가 분리되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베이스인 12프리즘을 좌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수직 1열 10표, 요 844 10표는 수직으로 분리되면서 수평으로도 분리가 된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가 수평 사위 검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항상 사위 검사할 때 이 상태가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우한에 6프리즘 베이스업, 좌안에 12프리즘 베이스 인. 오케이. 동영상에서 잘 이게 보여지는지 모르겠네요. 수동 프로프터에서 내가 이제 우한에 6프리즘 베이스 이제 놓고, 그리고 좌안에 12프리즘 베이스 인 가입해 놓은 상태를 실제로 이제 사진을 촬영해 봤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예요. 이제 여기서 좌측에 가입된 프리즘 디옵터를 조금씩 감소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단의 수직 시표가 점차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대략 1초에 한 1에서 2프리즘 정도를 감소시키는 스피드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그림에서는 베이스인 9프리즘까지 줄여줬네요. 실제 이제 수동 프롭터 화면이에요. 프리즘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9프리즘 가리키고 있어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점점 좌안의 프리즘 도수를 줄이고 있어요. 베이스인 2프리즘일 때 수직 시표 2개가 1열로 만약에 이렇게 딱 배열이 됐다. 그러면 이때 이제 프리즘 디옵터 확인하면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표 2개가 딱 1열로 이제 배열됐다. 그러면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사람은 외사위 2프리즘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동 프롭터 화면으로 갈게요. 자, 좌측에 이렇게 숫자 2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때 분리된 2개의 시표가 수직으로 1열 배열된다 그러면은 외사위 2프리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0프리즘일 때 분리된 2개의 시표가 1열 배열된다고 하면 지금 이러면은 정의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 포롭터 사진이에요. 이렇게 숫자 0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면 이제 정의다. 라고. 자, 다음 장 볼게요. 좌안에 가입된 프리즘을 줄이다가 또 줄이다가 0을 지나서 이제 베이스 아웃 4프리즘을 가리킬 때 두 개의 분리된 이 상하시표가 일렬배열된다. 이러면 지금 내사위 4프리즘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동 포롭터 이제 사진 또 볼게요. 화살표가 어때요? 지금 귀방향으로 4를 가리키고 있죠. 내사위 4프리즘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봉그래프 해법으로 수평 사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검사 수행 과정을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펼쳐놓고 꺼내서 쓴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숙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피검자를 앉혀놓고 또 친구들을 피검자를 바꿔가보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우리가 이제 만나서 많이 해보는 게 또 중요해요. 어쨌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 페이지는 보면은 하웰 시표를 활용한 사이 검사 방법이에요. 하웰 검사 시표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좌측에 녹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짝수 숫자들이 이렇게 기입돼 있죠. 그리고 우측에는 홀수 숫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호주의 그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에서 하웰 박사가 고안낸 시표예요. 수직 프리즘 이용해가지고 수평상의 숫자를 상하 둘로 분리시켜가지고 위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아래 숫자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고, 사이가 또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또 움직이고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경사 AC per AB 구할 때요, 이거 활용하면 편해요. 그래서 AC per AB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웰 박사는 베이스 업이 하방시 유도하고 조절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오차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우안에다가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는데, 우안에 이제 베이스 다운 프리즘이 가입되게 되면은 본 그림처럼 우안은 이제 이 상단의 시표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좌는 요 하단의 시표를 보는 상태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금 이제 이런 상태면은 화살표 볼까요?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응? 화살표를 지금 4, 9, 6 사이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은 외사이 5프리즘이다. 이렇게 판정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페이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하헬시표, 우안의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가입하는 것을 하헬 박사는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안의 베이스 다운 프리즘이 가입이 되면은 이제 본 그림처럼 우안은 이제 다운 오른쪽에 이제 다운 프리즘이 들어갔으니까 상단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시표를 보게 되고요. 좌안은 이제 밑에 그림을 보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노란색 바탕에 이제 0과 1 사이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어떻다? 네 사이 0.5 프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봉그래프 해법하고 이제 하웰 시표 요법으로 이제 사이 검사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봤는데, 가장 그래도 임상에서 현장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검사의 이제 정확성, 검사의 이제 재현성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돼 있는 그 이제 검사법 2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다가 이제 우리 오프라인 강의 때 이제 만나서 실습할 때 막힘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저기 실습 검사하고 이렇게 이제 직무 능력을 이렇게 좀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 2강 집중해서 보느라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잠시 또 이제 쉬었다가 3강 또 이어갈게요. 자, 오늘 한 거 반드시 정리하고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하고 마인드맵 하는 거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